자, 국내 상황은 1910년도 3.1운동 이전이니까 일본이 이제 무단 통치를 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헌병, 경찰, 보안법 이런 걸로 아주 험악하게 무식하게 통치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안법에 의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단체를 갖다 아직까지 만들 수 없어. 그래서 단체들은 당연히 비밀결사 단체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 당시 만들어졌던 비밀결사 단체가 되게 많아요. 근데 시험에 출제되는 거는 딱 2개로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애들도 어쩌다 한 번씩 엑스트라로 등장할 때가 있는데 정답이랑 거리가 멀게 나와요. 되게 심한 문제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있죠. 2개의 단체를 갖다 먼저 확실하게 챙겨가겠습니다. 기본이 제일 중요하고 빈출되니까 기본이요. 제가 정의하는 빈출은 기본은. 자, 요 2개의 단체요.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 앞으로 우리가 뭐 독립이라든지 대한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광복이라든지 이런 단어들 엄청 자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자, 독립의군부란 단체가 이 2개 시기를 잘 구별하진 않아요. 그냥 10년대 비밀결사단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조금 심화로 가면은 요 2개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독립의군부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독립의군부의 주인공이 누군지 한번 보십시오. 임병찬. 자, 우리 개항기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신 별로 안 중요한 내용까지 자세히 살펴보신 분들은 임병찬 이름을 갖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임병찬이 누구냐면 우리 이제 개항기 때 3대 의병 기억나시죠? 3대 의병. 미스 정미 기억나시죠? 미스 정미. 자, 을미, 을사, 정미의병에 3대 의병이 있었어요. 이 중에서 이제 을사의병을 대표하는 의병장 누구 있었어요? 을사의병을 대표하는 최고의 의병장은 최익현이에요. 최익현. 그 최익현의 제자로서 있죠. 최익현과 같이 전라도에서 봉기했던 인물입니다. 최익현은 쓰시마로 끌려가서 단식하다가 이제 목숨을 잃는 거고요. 순국하는 거고요. 임병찬은 이제 살아남아요. 그 임병찬에게 누가 고종이 있죠. 고종은 이미 왕위에 쫓겨나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니까. 고종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종이 이때쯤 되면 거의 정신이 좀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임병찬한테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나 다시 왕 좀 만들어줘. 나 지금 왕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혼자 지내니까 너무 외롭고 심심하다는 거예요.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부탁한다고 다시 왕위를 되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시작됐는데 근데 이제 고종이 거의 정신이 없었나 봐요. 그런 부탁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임병찬은 또 그 부탁을 갖다가 그 명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둘 다 정신이 없죠. 즉 임병찬이 있지 않습니까? 전라도 일대 의병 활동을 했을 때도 최익현이랑 같이 전라도에서 했어요. 임병찬이 고종을 갖다 다시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비밀결사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게 독립의군부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의리 있죠. 의리. 가운데 의자 동그라미 해주세요. 이름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얘들을 갖다 이제 구별하는 포인트들을 잡아줘야 돼요. 정말 이제 고종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켰던 인물 임병찬 단체 독립의군부예요. 이제 얘들은 복벽주의를 지향했는데 시험에 복벽주의라 나요. 이 복벽주의가 무슨 말이냐면 다시 왕정으로 복자가 다시 복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벽자가 왕을 상징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자, 고종을 다시 왕으로 만들자 이런 주장을 했던 단체예요. 이 당시 1910년대 비밀결사가 대부분 고종을 갖다가 버리고 있죠. 비밀결사 단체들이 전부 다 공화정을 추구해요. 공화정. 왕이 없는 공화정을 추구해요. 그런데 얘만 특이하게 고종을 다시 왕으로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자, 의리 이게 이제 독립의군부의 특징이 됩니다. 자, 의리의 사나이 이제 임병찬. 뭐 임병찬 자체가 이제 유생 출신이고 의병 출신이에요. 그래 뭐 유생, 의병 등 모여서 이제 조직화했다.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군자 들어가죠. 조직 이름에.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식 조직이에요. 군대식 조직. 실제로 군사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군대식 조직이요. 이름에 군자 들어가 있으니까 얘들이 실제로 했던 활동은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유생처럼 놀았어요. 국권 반환 요구서 제출. 입만 살았죠. 유생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정미의병 기억나시죠? 정미의병 때도 우리 이제 교섭단체로 인정해달라면서 입만 살았던 거, 유생들 입만 살았던 거 기억나시죠? 그랑 거의 비슷한 짓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국권 반환 요구서 제출 시도 이거 제대로 제출도 못해요. 제출하려고 준비하다가 일본 첩자한테 걸려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잡혀 들어갑니다. 이게 잡혀 들어가서 일본 애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국권 반환 요구서를 보내고 일본이 들어주지 않으면 의병 전쟁을 기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입으로만. 그게 이제 독립의군부예요. 근데 시험엔 자주 나옵니다. 색깔이 특이하고 초기 단체이기 때문에. 독립의군부 임병찬, 의리의 사나이 임병찬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1910년대를 대표하는 있지 않습니까?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비밀결사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얘는 초기 단체고 색깔이 좀 특이해서 시험에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대한강북회는 얘는 가장 활발하게 실질적인 활동을 했던 단체이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와요. 요 두 개가 있죠. 1910년대 비밀결사를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자, 대한강북회라는 기구이고 있죠. 얘가 전라도 중심으로 형성됐다면 얘는 이제 대구, 경상도 일대 있죠. 조직들을 갖다 중심으로 형성이 됐어요. 대구니까 대한강북회. 자, 이 단체는 이 당시 1910년대 형성되었던 비밀결사 단체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만들어져요. 전형적인 형태. 제가 그 계암기 때 신민회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신민회가 비밀결사 형태로 해서 공화정을 추구하는 단체였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 처음으로 만든 단체예요. 신민회가 처음으로 비밀결사, 처음으로 공화정을 추구하는 이런 이제 단체가 바로 신민회였던 거예요. 이 신민회가 중요한 이유가 있죠. 최초이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일제강점기 1910년대 신민회가 이걸 유행을 시켰어요. 신민회를 따라서 비밀결사, 공화정을 추구하는 단체들이 되게 많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얘가 이제 그런 단체들의 전형이에요. 전형. 가장 전형적으로 공화정 지향하고 있죠. 비밀결사 단체 1910년대 대한강북회요. 자, 이 대한강북회의 주인공은 박상진 꼭 기억합니다. 옆에 보니까 김자진이 있죠. 김자진이 더 유명해서 김자진을 기억하고 싶을 건데 김자진은 아직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냥 멤버예요. 일반 멤버. 김자진이 안동김 씨거든요. 안동김 씨다 보니까 이 지역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단체 가입은 했는데 활발하게 활동은 안 해요. 보통 대한강북회와 관련해서 인물이 등장한다면, 이름이 등장한다면 박상진이 등장해요. 자, 뭐 의병이나 애국개몽운동 계열 뭐 그냥 다 모였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우리나라 빼앗기다 보니까 의병, 애국개몽운동 이런 구별이 없어져 버려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있지 않습니까? 이름은 군사적인 이름이 안 들어갔는데 실제로 이제 군대식으로 조직해서 실제로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해요. 일본에 그러니까 뭐 운송 차량, 자금 운송 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털고 그다음에 친일 부호들을 갖다가 처단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돈을 모금 활동,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는 모습 보여줘요. 왜 모금을 했냐? 만주에 우리 군관학교 만들고 독립군 기지를 갖다가 건설하려고 이런 이제 모금 활동을 갖다가 아주 과격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바로 대한강북회예요. 실제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1910년대 비밀결사로서 공화정을 갖다 추구했던 단체입니다. 1910년대 다른 단체는 몰라도 돼. 이 두 개는 확실하게 먼저 기본에서 잡아주십시오. 대부분 이 두 개 단체를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